오래된 달력 뒤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 달력을 떼어내다 손이 멈췄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힌 전화번호 하나. 11자리 숫자. 그런데 누구의 번호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달력 하나가 뒤늦게 건네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1장 달력 뒤의 숫자들. 봄맞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살피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잊고 살았던 것들과 다시 마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 낡은 보증서, 사용하지 않는 열쇠 2개, 그리고 오래된 달력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2007년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사 온 그 해였습니다. 벽에 걸어두었다가 연도가 바뀌면서 그냥 넣어뒀던 것 같았습니다. 17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력 뒤편이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숫자는 총 11자리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꾹꾹 눌러 적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장 기억의 끝을 더듬다. 누구의 번호일까요? 금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007년이면 그리 오래전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해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학교 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은 그 해에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해였습니다. 동료였을까요? 아니면 이웃이었을까요? 번호 앞자리를 봤습니다. 10이었습니다. 뒷자리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핸드폰에 저장하기 전 급하게 손에 잡히는 것에 받아 적은 것이었겠지요. 달력 뒷면.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그땐 몰랐습니다. 그 번호를 한 번도 쓰지 않게 될 줄, 아니면 몇 번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추게 될 줄. 3장 선명했던 연결. 천천히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정희, 이정희, 그 이름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이 학교 학부모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반 엄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운동회 준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또 할 말이 생기면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둘 다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됐습니다. 특별한 약속 없이도 만났습니다.
어느 날은 정희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정희가 그랬습니다. 그날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텼어. 저도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였습니다.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그땐 그게 다 당연했습니다.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사장 멀어짐의 속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만날 이유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때쯤 정인애가 이사를 갔습니다.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그러다 두세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하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다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멀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번호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17년 전 번호였지만 혹시 그대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오래됐지? 잘 지냈어? 그 뒤가 막막했습니다.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반갑다 하다가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아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그 어색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장 번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그 번호는 오늘도 거기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서랍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잘 지내고 있겠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그 시절이 좋은 기억이었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들어줬던 사람,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줬던 사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접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담긴 봉투 옆에 내려놨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담긴 달력, 그 시절 우리가 담긴 달력,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빛마을 골목 끝 낡은 라디오 수리점 할아버지가 오늘도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다가 잠깐 멈춰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네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도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번호로 남고 어떤 온기는 달력 뒤편에 남습니다.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문득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